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영어만사 시간입니다. 네. 자, 올케어 특집편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제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집에 가거나 혼자서 공부하는 개별 과제지. 이 개별 과제지에는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학원을 보내실 때는 개별 과제의 경우에 대명사는 사실은 수학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애는 문제집을 많이 주세요. 저 가끔은 제가 뭘 느끼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파 좀 더 주세요. 파 좀 많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설렁탕 좋아하세요? 네, 설렁탕 최근에 좋아하시게 됐죠. 네, 근데 제가 설렁탕에 파를 엄청 넣어 먹어요. 뭐 저도 좋아, 파를 좋아하죠. 아니 그거를 누구한테 잘못 배운 거예요.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국물 요리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갑자기 이제 곰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또 형들이 먹으러 가자면 또 어렸을 때는 다 따라가거든요. 다 따라가는데 아니 뭐 그만 2층에 무슨 곰탕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 특유의 냄새가 일단 그 당시는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형이 딱 왔는데 갑자기 이만한 뚝배기에다가 파를 더 달라는 거예요. 파를 딱 받는 거예요. 거의 반을 넣어요, 반을. 반을 넣어. 내가 보기에 좀 민망한 거예요, 이제 막. 이게 거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걸 다 다 먹어요. 그걸 딱 부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벌써 이렇게 눈빛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으세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 릴라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뭐 팔을 덜어낼 수도 없고. 제가 제가 사는 방식인데 저도 똑같이 넣었어요. 왜냐면 쟤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같이 내 일행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같이 간 형이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같이 이상한 애야. 저것들은 다 이상한 놈들이야. 저것들은 우리 집에 파먹으러 왔어. 우리를 파먹으러 왔어. 이러면서 이제 파를 이제 막 그냥 넣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이 너무 뜨거웠어. 이게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집어넣으니까 엄청 이게 그 국물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야, 좀 독특하다. 야, 국물에 파를 이렇게 많이 넣어 먹으니까 참 괜찮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렁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최근에 아셨구나. 저도 최근에 설렁탕을. 설렁탕 최근에 설렁탕. 네, 최근에 좋아했어요. 원래 국물인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닭도 물에 빠뜨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닭백숙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40대가 되니까 이제 좀. 그쵸. 우리 나이가 되니까 국물이 좋아서. 근데 그 얘기하고 싶었다. 30대는 몰랐어요. 맛을 몰랐는데. 네, 맛을 몰랐어요. 30대 초반이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국물이 땡겨. 파 집어넣고 어린 친구가 참 국물 맛을 이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뭐 수학학원 선생님들이 아까 뭐 과제를 많이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럼 본인들이 이제 막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를 듬뿍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다대기 듬뿍 주세요라는 것처럼 과제 듬뿍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파를 이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과제를 이렇게 주면은 마치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파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파를 많이 넣으면 국물 맛이 바뀌는데.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의 개별 과제지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수학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영어에서의 개별 과제지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그 배운 거에 대한 연속성이 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제 숙제를 위한 숙제를 많이 내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는 학원에서 이걸 배웠는데 집에 숙제 보면 완전 다른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애들 미쳐버리는 거지.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연결성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재에 기본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얘한테 CT 촬영을 찍었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오늘 예를 들어서 예를 분사를 배웠어요, 분사를. 그 분사에 대한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평가 요소가 뭐냐면, 학원에서 평가 요소는 이 분사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CT 촬영해야 된다. 또 CT 촬영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사는 무엇인가? 그럼 분사에는 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이건 또 뭔가? 이걸 모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모든 질문을. 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분사를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다는 안다는 거죠. 우리 강의식 교육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는 듣자는 그 just listening이잖아요. 그냥 듣는 거 그냥. 예. watching이죠. watching. 그냥 구경하는 거지. 나중에 물어보면 분사가 뭐냐면 몰라요. 나 저번 시간에 3시간 동안 분사했잖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질문지를 통해서, 그것도 주관식을 통해서 분사는 뭐지? 그럼 현재 분사가 왜 존재하지? 과거 분사는 왜 존재해? 뭐야? 그 분사구는 왜 만들어?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아, 내가 대답을 못하네? 분사는 배우는 대답 못하네? 그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분사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복하는 것 중에서 얘는 현재 분사는 잘 이해하는데 과거 분사에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관련된 개인별 모의고사 숙제를 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컨텐츠를 극미세,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웃긴데 극미세, 이제 극세사라는 단어에서 딴 거거든요. 그래서 극세사, 그러니까 극미세라는 용어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극미세로 만들어놔야만이 이 소비자한테 또는 환자들한테 줄 수 있다. 얘는 뭐 과거 분사만 떼고 얘는 분사구문만 떼고 그 분사구문 중에서도 얘는 양보를 나타내는 걸 잘 못해. 그걸 떼서 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가 내가 아픈 부분, 그러니까 이제 혈이 쭉 있잖아요. 우리 몸에 혈이 있다 그러면 하나 막히면 미치잖아요. 요거만 딱 뚫어주면 쫙 가잖아요. 요거 뚫어주는 것이 이제 극미세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 그럼 이 아이 오늘 학원에서 배웠을 때 학습자가 이 파트, 요 A 파트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숙제를 주는 거죠. 그게 얘한테 맞는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숙제를 천편일률적으로 다 주는 거야. 오늘 3학년 2반은 다 이거야, 이 숙제는. 맞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쪼갠 이유가 결국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인 걸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일단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립니다. 저 수학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저 주변에 이제 수학 후배들 이제 한테 항상 만나면 얘기합니다. 또 제자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학 원장님도 많고 제자분들 뭐냐면 제가 이제 컨닝 페이퍼라거든요. 컨닝 페이퍼. 우리 무슨 원장님 또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수학 질문 있잖아요. 퀘스천. 이걸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저도 수학을 못 하는데 제가 읽어봤죠. 제가 모르면 수학 못하는 약한 애들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 문제를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이지? 그 말을 해석해주는 원리책이 없다는 거죠. 그걸 만들었으면 대박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항상 내가 제안을 많이 해서 수학 원장님한테. 예. 그것 개념은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무슨 문제를 풀어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 말을. 그 질문지를 이해를 못 하는데. 그죠? 그러면, 요런 질문 나왔을 때는 이걸 묻는 거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수학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 만들면 난 수학 대박 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 성경을 능가하면. 정석을 능가하면. 예.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 하나 세우시는 거죠, 상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 수학도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제가 조금만 더 붙인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같이 하잖아요? 하면, 그 지문 속에 이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 그럼 영어로 이제 motivated reasoning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뭔지 몰라. 근데
해석판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나 지금 뭔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죠. 네.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데, 얘가 이 지문을 뭐, 변형 문제 풀면 뭐합니까? 변형 문제 200문제 풀면 뭐예요? 네, 그게 사실 좀 안타깝죠. 네, 공부를 잘 못하고, 인내심은 있는 애들 있죠. 참 안타까워요. 저 쟤를 구제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어. 네, 참고 있는 견디는 보면 아주 뭐, 대단하죠. 안타깝죠. 그럼 결국은 개별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잘 그 학생이 모르는 영역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네. 그러려면 공급자가 그거를 좀 잘 쪼갤 수 있는 네네. 역량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사실 그게 구체하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저는 된 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그러면 요 내용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의 개별 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모르는 영역으로 공급자가 제공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내용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각 개별적인. 일반 학원들 일대 다수에서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대답자라고 좀 하는 애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눈빛이 그렇게 가 있잖아요. 걔 눈치 살피면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애들은 들러리란 말이에요, 대부분. 예. 들러리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얘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각 개별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주인공이 한, 100명 앉아있으면, 그죠? 주인공이 한 4-5명밖에 안 된다는 거. 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그 개별 과제를 하는 게 영어 교육에서는 효과적일까요? 그것도 개인마다 틀린 것 같아요. 개인마다 틀리고, 좀 너무 잘하는 애들은 영어 수업이 좀 짧을, 그죠? 주 하루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또 약한 애들은 예를 들어서 요거 잡힐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는 주 3일 한다든지 요거 잡힌 다음에는 뭐 주 이틀로 그 다음 어느 정도까지 레벨 올라가면 주 하루로. 그러니까 과제의 경우 시간, 집에 가서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뭐 그것도 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또 약한 애들은 또 오래 못 버티니까. 네. 그렇죠. 또 상위권 애들은 또 좀 잘하는 애들은 또 승부욕 있는 애들은 빨리 끝내잖아요, 그죠? 숙제 양을. 근데 좀 약한 애들은 그 치고 나가는 게 속도가 느리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죠. 훈련돼 있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영어도 뭐 수학이나 뭐 국어랑 비슷하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컨닝북 볼 때마다 여기 이제 두께가 틀리죠. 애들마다 다 틀려요. 두께가 틀리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화한다는 게 사실 되게 엄청난 컨텐츠와 엄청난 그 통찰력이 없으면 저는 그건 좀 힘들다. 근데 보통 학생들이 집에서 어휘를 많이 공부하나요? 아니면은 독해 위주로 공부하나요? 다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비타민만 A만 먹어서 안 되잖아요. D만 먹어서 안 되잖아요. 골고루. 근데 이 아이가 뭐 비타민 D가 약하다. 뭐 좀 더 많이 투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쪽 양을 좀 늘리고. 예. 이 아이는 어휘가 다 돼 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한테는 뭐 독해력 중에서도 뭐 추론 독해라든지 간접습기라든지 숙제도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네, 다 달라요. 왜냐면 애들이 뭐 자라온 과정이 틀리잖아요. 계속 공부를 해왔었던 아이고, 이 아이는 처음 하는 아이고, 얘는 이제 막 시작했고,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는 분야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 영어 학습도 뭐 다른 학습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네요. 개별적인 학생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결국 개별 과제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공부의 기본적인 양 또한 마찬가지다. 네, 맞습니다.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편차가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이태원의 영어스쿨과 함께하는 이제 교육진단 영어만세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것, 같은 학년 내에 교육 격차가 4년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 충격적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충격적인 이 교육 격차 4년의 현실 속에서 결국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과정들도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최소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에 집에서 몇 분 정도를 공부하는 게 추천해 주실까요? 뭐 영어 공부를 학원에서 공부를 빼고 말인가요? 아니면 네, 학원 공부 빼고 만약에 본인이 혼자서 공부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은 이틀에 한 번 정도라도 한 2-3시간 정도는
집중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목표치가 틀리죠.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맞겠다 그러면 또 양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또 현재 되어 있는 상태하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된 상태하고 얘가 목표치 그거를 같이 계산을 해야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뭐 한 2-3시간 정도는 네, 이틀에 한 번씩 2-3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긴 저기 이번 특별 올케어 특별의 맨 마지막은 파는 기호에 맡겨 놓으시고 다대기, 양념, 소금장 기호에 맡겨 놓으십시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영어 학습에서의 어떤 올케어의 방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올케어가 학생들의 어떤 과정들 속에서 올킬이 될 수 있도록 예, 각각의 어떠한 특징적인 부분들을 역시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4주 동안 방송한 내용이 뭐 다 어떤 경우에 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소 자신에게 맞는 그쵸. 것들을 주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했고 또 다음 달서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저희가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케어 특집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